저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저는 성장 클리닉도 알러지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영양제나 성장 보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키를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러지를 치료하면 키가 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명쾌한 체원장 스타일의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왜 키가 안 크는지, 무엇을 먹여야 크는지, 보약을 먹이면 좀 키가 클는지, 내 아이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힐 만한 상황인 건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만한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키 크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와 호르몬에 알러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알러지 때문에 키가 잘 크지 않는 방향으로 체내 환경이 세팅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명쾌한 체원장의 대책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성장에 3요소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술 같은 방식을 제외하자면 구조와 자료와 명령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키가 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척추가 성장할 수 있겠죠. 뼈와 근육을 합성하는 영양소가 잘 소화 흡수되어야 그걸 재료로 해서 뼈와 근육이 잘 성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뼈와 근육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인체의 대사 과정이 진행되도록 호르몬 내분비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장 클리닉이 있지만 모든 클리닉은 이 세 가지 요인이 길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 크는 데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서 키가 안 크니까 키 크는 영양제나 보약을 먹이라는 성장 클리닉의 광고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낮으면 키가 안 크니 약이나 주사로 호르몬을 보충하거나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성장판을 자극하고 척추가 곧고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하여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교정을 받고 수면 습관을 고칩니다. 여기서 잠시 양방의 호르몬 보충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은 인체 대사의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를 태워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면 체온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신체 발달도 지능 발달도 저하되면서 키가 잘 안 크게 되니 갑상선 수치가 낮다면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성장 클리닉의 전통적인 강자는 성장 호르몬 주사겠죠. 성장 클리닉의 기본 치료로 대중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직접적 치료는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결핍증, 터너 증후군, 만성 심부전 등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을 만한 명확한 진단이 나와야만 보험 처리가 됩니다.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서 또 절대 쉬운 치료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몇 년 동안 계속 맞아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키가 작다는 그 이유만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꼭 맞히고 싶어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성장 지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인위적인 성장 호르몬 주사만으로는 시성장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너무 많아서 저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의 성장 클리닉은 성장 호르몬 자체를 주사하는 것보다는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조금 돌린 것 같습니다.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나 약으로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를 지연시켜서 최종 키를 키우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3번 정도 몇 년에 걸쳐서 주사를 맞아야 하고요. 골밀도가 감소하거나 여아의 경우는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정서가 불안해지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끊고 나면 사춘기가 지연되었던 만큼 그 반동현상으로 성호르몬이 급증해서 성장판이 급속히 닫히는 부작용도 보고된 적이 있고요. 성조숙증이 아닌데도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은 장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인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르몬의 분비 자체를 억제하는 이런 방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종류들입니다. 성호르몬에 민감해서 오는 질환들이죠. 사춘기 무렵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성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장기간 조절하는 방식의 치료가 어린 시절부터 성호르몬에 민감하도록 신체를 각성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가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계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쾌한 체원장은 어떤 방식의 성장 클리닉을 지향하는 걸까요? 저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저는 성장 클리닉도 알러지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영양제나 성장 보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키를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러지를 치료하면 키가 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키는 작지만 알러지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알러지란 두드러기가 나고 간지럽고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가 나는 그런 전형적인 알러지만이 아니라 음식이나 물질의 에너지와 인체의 기 흐름이 충돌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를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효과를 못 보는 것이 에너지의 충돌, 즉 알러지 반응 때문인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엄마들은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열심히 알아보고서 몸에 좋다는 거 사면 뭐 하냐고요. 아이들이 안 먹는데요.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은 당연하게도 입이 짧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눈앞에 차려놔도 먹지를 않아요. 억지로 입에 넣어줘도 물고만 있고 삼키질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알러지 대마왕으로 유명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딱 그랬거든요. 먹기가 싫었습니다. 씹고 나도 삼켜지지가 않고 먹으면 뭔가 모르게 몸이 불편했고요. 엄마들은 아이가 편식이 심하다고 몸에 안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는다고 하지만 아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봤자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내에서 에너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병치레도 심할 겁니다. 밥 잘 안 먹는 아이들, 맨날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콧물 흘리죠. 병원에 데려가면 중이염, 폐렴, 부비동염, 기관지염 진단을 달고 살고요. 밥만 먹으라고 하면 언제나 배가 아프다고 하죠. 장염도 잘 걸리고 아토피나 알러지성 비염, 천식도 있고요. 또 뭘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간지럽다고 긁는다고 잠도 못 잘 겁니다. 깊이 못 자고 토막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깨서는 짜증을 낼 겁니다. 아니면 아이가 늘 늘어져 있고 기운이 없죠. 혹은 너무 부산스럽게 흥분하다가 또 쉽게 탈진합니다. 집중도 잘 못하고요. 이런 게 다 뭘까요? 알러지 반응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그렇게 신체적으로 불편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라면 키가 크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나 보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몸에 좋은 영양소의 에너지 충돌을 일으키는 그 상태가 문제이니 알러지를 잘 치료하고 나서 좋은 것을 먹이면 효과가 잘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러지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있습니다. 피검사에서 굳이 IgE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몸에 안 맞는 것을 지속적으로 먹고 만지고 접촉하고 있다 보니 몸이 계속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원인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런 반응은 일어날 수 있고요. 돼지고기에 알러지가 있어, 우유가 안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음식이나 식재료 그 자체에 대한 알러지가 아니라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검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영양소에도 알러지가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음식에 알러지를 집중해서 치료하던 당시에는 그냥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수준이었지만 제가 영양소 알러지를 연구하고 치료하니 각종 원인 모를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성장과 관련된 영양소와 그에 따른 알러지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키가 크려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골세포 성장의 필수적인 성분이고요. 성장판 세포도 단백질이니까요. 필수 아미노산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키를 크게 합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뼈 발육을 촉진시키고요. 글루타민은 장의 상피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여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체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뼈가 성장하려면 뼈를 구성하는 재료가 있어야죠. 칼슘은 골 조직의 무기질 성분입니다. 이는 칼슘과 결합해서 뼈를 형성하고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골모세포가 분화하여 뼈가 자라게 만드니까 비타민 D가 충분해야 하는데요.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데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흡수한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데는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여 특히 성장판이나 골연골판의 구성 성분이 되고요. 아연은 성장 호르몬의 활성 상태로 간에서 변화시킨 IGF-1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도록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도 합성하고 성장판의 연골세포도 정식하게 하고요. DNA의 전사 과정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가 복제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철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효소로 쓰이며 세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습니다. 비타민 B군은 인체의 전반적인 생화학 반응에 효소로 작용하여 이런 대사 반응을 조율하는 작용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키를 키우는 데 관여하는 각종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를 체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 아미노산,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B, 철분, 미네랄 등에 대한 알러지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아주 필수적인 기본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식 속의 영양물질에 알러지가 있었다면, 단백질이나 아연, 비타민 D 등의 알러지가 있다면 키가 안 크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성장이 정체될 수도 있고, 칼슘이나 비타민 K2에 알러지가 있다면 골밀도가 낮거나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성조숙증의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이나 글루타민, 마그네슘에 알러지가 있었다면 아토피나 만성비염, 자가 면역의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루텐 알러지, 카제인 알러지, 혹은 위산이나 담즙, 이자액 등 소화액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면 소화가 잘 안되고 장 누수가 생기면서 흡수가 저해되고 그래서 성장 발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비타민 B군이나 오메가3 같은 것에 알러지가 있다면 그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경계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 클리닉에 대한 설명이니까 제가 키 성장 위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기초 영양소가 키만 키우는 작용을 하나요?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신경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 ATP를 만들거나 세포 내에 ATP를 전달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몸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간이나 심장 등의 인체 대사를 조율하는 핵심 장기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음식 속 영양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면 인체의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 우리 편을 공격하고 외부의 공격 물질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인체의 대사 반응을 진행할 에너지도 부족해집니다. 내분비 세매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각종 영양소에 알러지가 심하다면 인체가 분비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알러지가 많았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등이 작용하는 반응이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호르몬의 분비가 불안정해지니 아이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언제나 자잘한 병치레를 달고 살게 되고 병원에 가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를 늘 처방받는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의 기초 체력은 나빠지고 온갖 것들에 예민해지거나 기력이 없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아이의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아토피나 만성비염, 축농증, 중이염, 장염 같은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ADHD나 자폐로 문의를 하셔도 똑같이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부터 먼저 진행할 겁니다. 키도 커야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인체의 불편감까지도 치료가 되어야 정말로 키가 제대로 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 대사, 뇌신경, 장 기능,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종합적인 변화입니다. 먹은 것이 잘 소화 흡수되고 외부 물질이 아니라 영양 성분으로 면역 반응이 없이 인체에 잘 받아들여지고 내 몸을 구성하는 인체 구성 물질로서 제대로 잘 쓰여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과 뇌의 연결이 원활하고 뇌와 호르몬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기반 위에 인체의 대사 반응이 정상적이어야 그제서야 키가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이죠. 저는 위에 서술한 각종 물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알러지를 다 치료하고 나면 그 영양소나 물질에 대한 대사 반응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 영양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면 성장을 막고 있던 방해물들이 제거되고 그 결과로 키가 크고 인지 능력도 발달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저는 그렇게 약이 없이 각종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러지 치료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알러지 치료 방법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명쾌한 체원장 채널에 많이 올려놨으니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